안녕하세요. 퇴근은 몰빵입니다. 7월 28일에 포스코 케미칼이 GM과 LG에너지 솔루션의 합작법인인 얼티엄 셀즈의 13.8조짜리 대규모 수주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 사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얼마나 매력적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공급 계약은 2023년부터 25년까지 얼티엄 셀즈의 하이니켈 NCM 양극재를 공급하는 계약입니다. 총 공급하는 물량은 약 20만 톤에서 22만 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이런 장기 공급 계약, 대규모 수주 공시가 포스코 케미칼 뿐만 아니고 여러 업체들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LNF가 지난 5월에 LG에너지 솔루션을 대상으로 23년부터 24년까지 약 2년간 7.2조짜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물량도 GM과 스텔란티스 등의 합작사 생산 라인에 공급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전환 속도가 가팔라짐에 따라서 완성차 업체들이 2차 전지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있는 셀메이커들과 합작법인을 통해서 대규모 공장을 세우는 형태로 많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메이커들은 또 2차 전지 양산에 필요한 필수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조달하기 위해서 글로벌리 기술력을 인정받은 양극재 양산 업체와 대규모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사로부터 요청받은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소재를 조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런 구조를 낙수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서플라이 체인의 상위 업체, 여기서는 완성차 업체가 되겠죠. 이들이 대규모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2차 전지 수주를 크게 때리게 되면 2차 전지 생산 업체들은 또 발주받은 생산량을 뽑아내기 위해서 대규모 소재를 공급받은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서플라이 체인의 더 아랫단으로 내려주면서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를 악수효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양극재 쪽에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전방산업의 공격적인 성장 속도가 배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미중 간의 갈등 이슈가 있겠습니다. 양극재 시장 내에서 한국 업체들의 지위가 더 높아지고 MS가 더 가져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 표는 SNE 리서치에서 만든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MS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상위 10개 기업의 배터리 점유율을 보여주는데 2021년보다 22년도에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 증가가 크게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저가 공세를 하고 있으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한국의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의 경우에는 점유율은 하락했지만 사용량만 봤을 때는 전년 상반기 대비했을 때 올해 상반기 수준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위에 있는 업체들은 CATL과 BYD, 거시안 이런 업체들로 중국 업체들이 포진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주에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중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펠로시 의원이 출국하고 난 이후에 군사훈련을 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만을 방문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대외적으로는 인도 태평양 동맹 관계 강화를 통해서 미국에 협력하는 국가들의 기술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11월에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대만을 두고 다투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쯤에서 하도록 하고, 핵심은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전쟁을 과거 미중 무역 전쟁 이후로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과정에서 미국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기술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산업군 중에서 대표적인 분야가 2차 전지, 전기차 쪽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기차를 대상으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밝힌 대상에 부품의 절반 이상을 미국 내에서 제조하고 조립한 배터리를 장착한 차로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28년까지 이 비율을 50%에서 100%까지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서 우리는 국내의 핵심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의 목표 시장이 더 커질 수 있고 글로벌 상위에 포진한 중국 기업들의 자리를 꿰찰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미래에셋 리포트에 담긴 부분인데, 유럽은 과거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최대에 달한 이후에 전기차 침투율이 한 자릿수에서 최근 20%까지도 상승을 했습니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판매량이 확실하게 급증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월간 5만 대 언저리 수준에서 월간 15만 대까지 늘어났으니까 말이죠. 반면에 미국의 경우를 보시면 아직까지 전기차 침투율이 5%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전기차 전환의 가속도가 붙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시작하면 전기차 침투율은 적어도 10%까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곳 중에 포스코 케미칼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 캐파를 한번 보시면 현재 10.5만 톤 수준인데, 이번 얼티엄 셀즈에 공급할 물량은 2년간에 최대 22만 톤 수준이니까 현재 캐파에서는 전부 생산하는 대로 얼티엄 셀즈에 나가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보통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은 이렇게 장기 공급 계획을 다 짜놓고 캐파를 늘려가는 게 특징적인데, 이것은 캐파를 늘리는 데 들어가는 자금이 막대한 규모로 들기 때문입니다. 공격적으로 회사에서 자금을 어렵게 조달해서 캐파를 늘려놨는데 제품이 안 팔리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얼티엄 셀즈에 나갈 물량은 광양 공장 3단계와 4단계 공장, 그리고 포항 공장에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 캐파는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까지 34만 톤, 그리고 2030년까지 61만 톤으로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NCM만 양산하면서 이 정도 대규모 수주가 나오고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에서 NC의 양극재도 양산을 할 준비로 하고 있다 밝히면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NC도 양산을 하게 되면 고객사가 더 늘어날 수 있고, 셀메이커들은 본인들의 형태에 적합한 양극재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실적 추정이 더 올라갈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NC의 양극재를 사용하는 업체는 대표적인 곳으로는 삼성 SDI와 일본의 파나소닉이 있습니다. 당연히 캐파를 이 정도로 공격적으로 늘리려면 자금이 막대하게 필요합니다. 현금도 없이 공장 증설을 하는 건 불가능한데, 과거 증설 때 투자 규모 수준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생산 규모를 통해서 유출을 해봤을 때 양극재는 1만 톤당 1000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포스코 케미칼은 앞으로 캐파를 늘리는데 2조 원에서 3조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올해 ESG 채권 발행을 통해서 25년 만기로 2천억 원, 27년 만기로 1천억 원, 합쳐서 추가로 3천억 원 가량을 조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모자란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수출입 은행과 협약을 맺으면서 1조 규모의 금융 지원을 확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골자는 생산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데 1조를 3년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포스코 그룹 내에서 현재 가장 주력으로 밀고 있는 신사업인 2차전지 쪽에서 소재 사업을 영위하는 그룹사인 만큼 자금 조달의 우려는 다른 양극재 업체들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적은 편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뿐만 아니고 또 음극재도 사업을 잘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원래는 포스코 케미칼은 일본에서 기술을 받아들인 LS 엠트론이라는 기업의 음극재 사업을 인수하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셀메이커들에게 흑연 음극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음극재는 2022년 기준으로 캐파가 8.2만 톤 수준인데 25년까지 17만 톤, 2030년까지 32만 톤으로 늘려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음극재 사용 용도를 보시면 EV량이 4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 쪽에 음극재만 보고 포스코 케미칼에 베팅하기에는 매출 사이즈도 양극재 대비해서는 크지 않아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극재와 양극재를 모두 하는 업체라는 점에서 2차전지 소재주 중에서는 국내에서 매력도가 높아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실적을 한번 보시면 포스코 케미칼은 2분기에 매출이 8천억 원, 영업이익이 552억 원이 나왔는데, 이는 컨센보다는 많이 잘 나온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YOY로 전년 동기 대비 55%나 증가했는데 컨센 대비해서 70%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컨코를 들어보니까 리튬을 비롯해서 메탈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판가 상승으로 전이시키면서 매출이 늘어났고, 환율 상승 효과로 인해서 이익이 생각보다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른 양극재 업체들 대비했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매력적인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2차 전지 밸류체인 내 기업들은 단순히 PER로 비교하기에는 설명이 안 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지금의 전방산업이 호황이라는 환경에서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 사업의 고객사의 확장성, 그리고 매출 볼륨의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충분히 포스코 케미칼은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보이고, 양극재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매출 볼륨과 함께 시가총액도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